자, 이제 이번 강의는 벡터에서 이제 우리가 덧셈, 뺄셈 살펴봤고요. 이번에 이제 곱셈으로 가봅니다. 크게 내적과 외적을 살펴볼 건데, 먼저 내적부터 살펴봅시다. 이것은 스칼라 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즉, 결과가 스칼라가 나온다. 그 얘기예요. 결과가. 최종적으로 벡터를 곱했는데, 결과가 스칼라가 나온 곱. 그래서 내적 이렇게 얘기하고 dot product 이렇게도 얘기하죠. 점을 찍어서 표현한다 그 얘기지. 그래서 두 벡터 A 벡터와 B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요. 그 녀석의 각이 세타만큼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때 이 벡터의 내적을 어떻게 정의하는 거죠? 어떻게 정의하냐면 두 벡터의 내적은 여기 점으로 우리가 표현하고요. dot product 이렇게 얘기해요. dot product 그렇게. 그래서 뭐라고요? 결과가 이 내적은 스칼라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벡터가 아니에요. 그걸 기억을 해둬야 되고. 그래서 이거의 결과값은 뭐냐면 이걸 어떻게 정의하냐면 A 벡터의 크기, 그 다음에 B 벡터의 크기에다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으로 정의하겠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도 스칼라, 크기, 스칼라죠. 코사인도 스칼라예요. 결국은 이 값이 스칼라로 결과가 나온다. 스칼라 곱이다.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해둬야 되고요. 그리고 교환 법칙이 또 성립하죠. 이걸 우리가 교환 법칙이라고 하지. 그래서 A, B를 내적하나 B, A를 내적하나 뭐 얘네 둘이 바뀌고 각은 어차피 둘 사이 각이니까 이런 것도 성립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바로 내적에서는 이 각이 사실 이렇게 주어지는 값이기 때문에 이 녀석 코사인에 관해서 이 녀석을 한번 풀어보면 당연히 뭡니까? 이 크기를 이쪽 분모로 내려보내면 되죠. 그게 지금 이 녀석을 나타낸 거고, 그치? 그래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바로 내적에서 바로 그 크기로 나눠준 거다 그 얘기지. 그래서 이 내적에서 이 코사인 값 우리가 많이 구하게 되죠. 즉 내적을 이용할 때 바로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하라. 그런 용도로 이 내적을 많이 쓴다 그 얘기죠. 즉 우리가 각을 구할 때 바로 내적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둬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기본 벡터로서 x축, y축, z축으로 얘를 ijk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을 때 그때 각각의 기본 벡터를 한번 내적을 해보면요. 자, 여러분들 아시죠? 각 좌표계끼리 얘네 둘이 수직이고, 그치? 수직이고, 얘도 수직이고, 얘도 수직이니까 우리가 J와 I와 J를 우리가 내적하라. 그러면 또 자기 자신부터 해야 되겠네요. 자, 자기 자신부터 갑시다. I와 I를 내적하라 그러면 I는 기본 벡터 뭡니까? 단위 벡터의 일종이고 즉 크기가 1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적하라 그러면 1 곱하기 1 크기가 1이니까 거기에 코사인 0도가 되는 거죠. 0도. 그치? 자기 자신은 각이 0도죠. 그래서 코사인 0도가 얼마입니까? 바로 1이기 때문에 다 곱해봐야 결국 1이 나온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또 J와 J를 내적을 해도 J와 J 자기 자신끼리 이렇게 내적을 해도 그쵸? 어차피 크기가 1이고 각도가 0이기 때문에 그쵸? 코사인 0도 코사인 0은 1이죠. 1이기 때문에 1이 되고 그럼 KK도 뭘까요? K를 둘이 내적을 해도 자기 자신 1에다가 코사인 0도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I하고 J를 한번 내적해 볼까요? 그러면 결과가 0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방금 얘기했던 대로 얘가 직각이죠. 직각. 수직이기 때문에 코사인 90도는 얼마입니까? 바로 0이 되죠. 0. 그래서 코사인 90도 0을 집어넣으면 어차피 크기는 1이더라도 1 곱하기 코사인 90 0이 되니까 0이 된다 그 얘기죠. 90도라면 무조건 0이 되는구나. 그치? 그러면 J와 K를 내적을 해도 직각이니까 그쵸? 얘랑 내적도 0이 될 것이고 그러면 I와 K도 직각이니까 그쵸? K와 I를 내적해도 0이 된다. 자, 이것으로부터 상당히 내적에서 또 중요한 한 가지 성질이 있는데요. 별표해 두시고요. 수직이면 내적은 0이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둬야 돼요. 두 벡터가 수직이라면 반드시 내적은 0이 된다 그 얘기지. 수직이면 코사인 90도가 0이니까 반드시 내적이 0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문제 속에서 벡터가 수직이다 라고 하는 조건이 주어지면 내적이 0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내야 돼. 중요한 개념이고요. 또 마찬가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가 나와도 뭡니까? 내적을 이용해서
바로 이 코사인 세타는 두 벡터의 내적의 두 벡터의 크기로 나눠준 거죠. 그것이 바로 내적의 우리가 정의에서부터 코사인을 구하는 거. 이 두 가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내적에서 A 벡터, B 벡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 벡터를 내적을 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적은 원칙적으로 이 벡터와 이 벡터를 곱하는 거죠. 이렇게 곱하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곱할 때 분배 법칙을 써야 돼. 원칙적으로. 예. 이렇게 다 분배해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녀석도 다 이렇게 분배를 해줘야 돼요. 원칙적으로. 그치?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분배를 해줘야 되는데 한번 해봅시다. 원칙적으로 해보면 자, 얘랑 얘랑 곱하면 뭡니까? 얘는 그렇죠. 3이 6에다가 i를 내적하는 거죠. 우리가 i와 i를 내적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바로 1이 됐었지, 1. 그쵸? 코사인 영도. 자기 자신은 1이 되고, 다른 녀석하고, 뭐 i하고 j하고 내적을 하면 0이 되고, 또 i하고 k하고 내적을 해도 0이 되고, 자기 자신만 1이고, 나머지는 0이 된다. 기억하면, 즉, 얘랑 얘랑 곱해서 6이 되고요. i 내적해봐야 1이죠. 그러니까 6이 되고, 나머지는 얘랑 얘랑 분배할 때는 ij가 내적을 하게 되면 0이 돼 버리니까 이건 0이 돼요. 0. 그치? 이 녀석도 i와 k를 내적하게 되니까 얘도 0이 돼. 우리가 내적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기본 벡터를 이용한, 그쵸? 이 녀석 이렇게 성분으로 표시되어 있는 벡터를 내적할 때는 자기 자신만 남게 되고 나머지는 다 0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 녀석도 이렇게 분배할 때도 j와 i를 내적해봐야 0. 얘랑 얘랑은 자기 자신이니까 1이 되면서, 그치? 이 숫자 4, 3, 12, 마이너스 12는 적어야죠. 그리고 얘랑 얘랑 내적하면 또 0이 되지. j와 k는. 마찬가지로 이 녀석 얘랑 얘랑 내적하면 0이죠. k와 i니까 얘도 0이지. k와 j니까 또 얘는 1이 되죠. 그러니까 5만 남게 돼서 5, 이 녀석이 바로 이 두 벡터를 내적하게 된 거고 마이너스 6에다가 1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1. 이게 답이에요. 보시다시피 두 벡터를 내적을 했더니 결과가 스칼라가 나와. 그냥 얘는 하나의 값일 뿐이에요. 스칼라. 그쵸? 그래서 내적은 스칼라 곱이다. 마트 프로덕트다. 이렇게 얘기하지. 결과가 스칼라가 나와야 돼요. 또 이렇게 마찬가지 이렇게 성분으로 주어져 있어도 둘을 내적하라 그러면 얘랑 얘랑 자기 자신끼리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빵이 돼. 그치? 그래서 얘는 6이 되고 또 얘하고 얘하고만 해야 돼. 내적은 나머지는 직각이기 때문에 0이 되니까 마찬가지. 또 마찬가지 얘도 자기 자신하고만 자기 자신과 같은 성분끼리만 곱해서 더하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죠.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지. 이렇게 성분 좌표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벡터도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얘기지. 자, 그 다음 또 예를 한번 봅시다. 내적에서 벡터가 수직이기 위한 a 값을 한번 구해봐라. 자, 두 벡터가 수직이기 위한 a를 구하라. 벡터가 수직이다. 벡터가 수직이다.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바로 내적이 0이다.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지. 벡터가 수직이다. 내적이 0이다. 그럼 가봅시다. 이 둘의 내적은 자기 자신 성분끼리만 하면 되죠. 또 j는 j끼리, k는 k끼리만 하면 되니까 우리가 a 벡터와 b 벡터를 내적하라.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니까 6이 되죠. i는 1이 되니까 또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또 얘랑 얘랑 곱하면 5a가 되지. 5a. 이게 내적을 한 거고 수직이려면 이 값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 이걸 생각해야 된다. 그 얘기지. 그래서 5a는 넘어가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6이었죠. 6이 되네. 그래서 이 값은 5분의 6이다.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된다. 그 얘기죠. 수직이면 벡터가 수직이면 내적이 0이다. 기억을 해둬야 돼요. 알겠지? 자, 이번에는 자, 벡터의 곱셈 두 번째로 이제 외적으로 갑니다. 얘는 크로스 프로덕트. 우리가 크로스로 실제로 쓰게 되고요. 이 녀석은 결과가 벡터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외적은 결과가 벡터, 내적은 결과가 스칼라. 알겠죠? 그래서 또한 이 녀석이 의미하는 것은 벡터를 회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그 크기는 바로 정사변형의 면적의 평행사변형이죠. 평행사변형의 면적에 해당되는데 한번 봅시다. 벡터를. 자, A 벡터와 두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또 사이각이 세타가 있을 때요. 이것도 뭐 정의에서부터 출발해야지. 외적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거냐라고 하면 그렇죠?
자, 이렇게 정의해요. 이렇게 A 벡터와 두 벡터, 얘는 도트가 아니라 크로스로 표현해서 두 벡터의 곱으로 표현하고, 그 녀석은 비슷하네. A의 크기, B 벡터의 크기에다가 얘는 사인 세타를 곱하네. 그리고 뭐가 하나 더 붙었죠. 얘는 뭐냐면 바로 얘가 방향 벡터예요. 방향 벡터. 즉 이 A 벡터와 B 벡터에 둘 다 수직이어야 돼요. 이 벡터하고도 수직, 저 벡터하고도 이렇게 입체적으로 수직인 모양이니까 이게 어떤 평면 위에 있다고 하면 얘를 뚫고 올라가는 법선 벡터가 된다 그 얘기죠. 법선 벡터이면서 바로 이 벡터를 방향을 결정해주는 방향 벡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외적은 결과값이 벡터기 때문에 반드시 벡터가 표현이 돼야 돼요. 그치? 얘는 그렇다면 그 외적의 결과값에 대한 크기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크기라고 하는 것이 이 평행사변형의 면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삼각형이 있을 때 이거 뭐 알아야죠. 우리가 이 한 변의 길이를 A, 이 한 변의 길이를 B, 그 다음에 이 각을 세타라고 하면 이 삼각형 넓이 내는 공식 S 얼마입니까? 바로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거죠. 자, 요거 뭐 알아두셔야 되고, 그렇다면 평행사변형은 바로 이런 삼각형의 정확히 몇 배입니까? 얘는 평행사변형은 이 삼각형의, 그렇죠,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주니까 이 삼각형의 2배가 되죠. 2배. 그러니까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그 넓이는 이 녀석의 2배니까 뭡니까? AB 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길이와 그다음에 요 각을 알게 되면 그거의 길이의 곱과 사인의 곱 여기 있죠. 그치? 이 녀석의 크기, 길이를 나타내는 거죠. 또 이 녀석의 크기에다가 사인의 곱, 이 녀석이 이 두 벡터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때 만들어지는 이 평행사변형의 면적에 해당되는 것이 이 외적한 녀석의 크기가 되고, 그쵸? 그리고 그때의 우리가 방향 벡터, 수직인 벡터를 표현해 줌으로써 외적의 결과값이 된다. 크기만큼은 바로 이 평행사변형의 면적에 해당되게 된다. 기억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회전이다 그런 벡터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게 된다. 이거를 약간 이미지화해서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표현해서요. 그럴 때 이 방향으로 벡터가 만들어진다. 우리가 나중에 전개라든가 자개가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그거의 수직인 방향으로 전개면 자개, 자개면 전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녀석들을 활용하게 됐죠. 아무튼 외적이 바로 AB 사인 세타 면적에다가 그 녀석의 법선, 이 두 녀석의 둘 다 수직인 그런 벡터로 표시해 준 것이 바로 외적의 결과값이 되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할 때 그러면 A 벡터, B 벡터, AB 벡터를 우리가 외적을 한다 그럴 때 과연 법선 벡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는 역시 이렇게 오른손을 이용해서 자, 지금 A에서부터 B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A에서 B로 지금 우리가 외적을 하는 거라서 우리가 오른손을 가지고 그치 이런 모양을 상상해 보자 그 얘기야. 그렇죠? 이 네 개의 손가락 방향이 A에서부터 B로 이렇게 회전하는 모양이죠. 그럴 때 엄지손가락이 바로 위로 향하기 때문에 이 녀석의 최종 법선 벡터는 바로 이런 수직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걸 알아둬야 된다 그 얘기야. 오른손을 이용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자 여기에서 자 XY 좌표 Z 이런 좌표가 있을 때 그 녀석의 기본 벡터를 IJ K라고 했죠. 자 이것도 한번 외적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씩. 자 I하고 I 자기 자신끼리 외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뭡니까? 바로 자기 자신끼리는 요 각이 뭡니까? 0도죠. 여러분들 사인 0도 얼마입니까? 사인 0도는 0이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끼리 얘는 외적을 하면 0이 돼 버리네요. 그쵸? 뭐 크게 어차피 1이지만 그렇지. 그 다음에 그럼 JJ 크로스하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0도니까 사인 0도 0이지. 그쵸? 그럼 KK도 뭘까요? K도 외적을 하면 0이 되겠네. 그러네. 자,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뭘 선생님이 강조했었냐면 바로 벡터가 수직이면 내적은 0이었죠. 벡터가 수직이면 뭐였습니까?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지? 내적이 0인데 얘는 특징이 뭡니까? 벡터가 평행이면 그쵸? 평행이란 얘기는
각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0도죠. 그치? 또는 이렇게 돼 있어도 180도니까 어차피 사인 180도도 0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벡터가 평행이라면 이번에는 외적이 0이 되는구나. 수직이라면 내적이 0이었는데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외워야죠. 그리고 이번에는 자 i에서 j 요 녀석 둘을 우리가 외적을 하게 되면 그쵸? 오 이건 90도 차이 나죠. 90도. 그래서 사인 90은 얼마입니까? 사인 90은 1이 되죠. 이 녀석이 일단 1이 되고 그리고 이거는 기본 벡터 일종의 단위 벡터이기 때문에 크기도 1이고 그치? 거기에 사인 90도를 하니까 이것도 1이어서 결국 1이 되고 이 녀석은 스칼라가 아니라고 그랬어. 결과가 뭐여야 돼요? 벡터가 나와야 돼요. 여기에다 반드시 뭐가 곱해져야 돼? 그거의 법선 벡터. 법선 벡터를 우선 m 벡터라고 한다고 하면 법선 벡터가 곱해져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i에서 j로 우리가 이렇게 회전하는 외적은 자, 이 법선 벡터를 찾는 방법은 요 손가락을 이용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한번 i에서 j로 오른손을 이렇게 회전시키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요거부터 했네. 자, 여기부터 한번 봅시다. 자, ij는 이제 요걸 이용해 봅시다. i하고 j 이거 같은 거죠, 지금. 여기가 i고 얘가 j니까 이 손가락이 지금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가는 방향이니까 역시 뭐야? 법선 벡터는 요 k 벡터를 써줘야 된다 그 얘기죠. 요거 하기 전에 요걸로 지금 i하고 j는 봐야 돼요. 그치? 손가락이 이렇게 주고 있을 때 엄지손가락이 위로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쵸? 이렇게. 그치? 그렇게 해서 이 녀석은 i와 j를 외적을 하면 k가 되고요. 자, 이번에는 j와 k를 외적을 하게 되면 크기는 1이고 역시 90도기 때문에 그쵸? 사인 90은 1이 되면서 일단은 크기는 1이 되고 그리고 이 녀석의 법선 벡터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여기에서 이 방향으로 손가락을 가도록 이런 모양으로 손가락 모양을 주자는 얘기죠. 그러면 이 엄지손가락이 제가 좀 그림 못 그렸네요. 그치? 아무튼 엄지손가락이 누굴 향합니까? 나를 향하죠. 모니터 밖으로. 즉 이 I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이 사실을 향하는 거지. 그치? 이 방향으로 손가락을 쥐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 J와 I를 우리가 크로스를 하게 되면 그거의 법선 벡터는 I가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번에는 또 K와 I를 우리가 외적을 하게 되면 그렇죠. 크기는 1이 되고 각은 90도니까 역시 1이 되면서 이제 법선 벡터만 잘 기억하면 되는데 자 어떻게 할까요? 이 녀석을 이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K 쪽에서 I 쪽으로 손가락을 지금 이렇게 주게 되면 엄지손가락이 이 J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요. 그렇죠? J가 바로 그 법선 벡터만 남게 되고 크기는 1이었다 그 얘기네.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늘 이 녀석을 이제 손가락 가지고 늘 하기는 그렇고 이제 이 녀석을 하나의 공식처럼 기억을 해보면요. 자 이제 이 녀석은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좀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자 이쪽은 뭘 했냐면 우리가 순서대로 그냥 IJK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I하고 J를 크로스할 때는 결과값이 이쪽 K가 나오게 되고 그치? 그 다음에 J하고 K를 크로스하게 되면 결과가 I가 나오게 되고 이 결과는 이쪽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얘네 둘이 크로스하게 되면 또 결과는 이쪽 방향 J가 나오게 된다. IJK 시계 방향으로 IJK 기억을 해둡시다. 그러면 거꾸로 또 이번에는 자 만약에 IJ를 크로스하면 K였는데 J와 I를 크로스하게 되면 얘랑은 그러니까 방향이 바뀐 거죠. 둘이 위치가 바뀐 거야. 그럴 때에는 K가 아니라 바로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어서 K가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둬야 돼. 시계 방향으로 돌 때에는 그냥 그대로 이 녀석을 크로스하게 되면 얘가 나오고 얘를 크로스하게 되면 얘가 나오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했지만 이 상황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 때에는 즉 J와 I를 크로스할 때는 K가 나오긴 하지만 부호가 마이너스 붙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둡시다. 그러면 또 자, K와 J는 어떻게 될까요? K와 J는 또 K와 J 이 방향으로 가면 I가 나오게 되는데 바로 시계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는다는 거. 그리고 I와 K 요 두 녀석을 역시 크로스하게 되면 J가 나오게 되는데 얘도 시계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J가
결과로 나온다는 거, 이 그림으로 가지고 우리가 기억을 해둡시다. 자, 그래서 지금 외적을 정의하고 지금 이렇게 기본 벡터를 한번 해봤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자, A 벡터가 이렇게 주어지고요. B 벡터도 이렇게 IJK를 이용해서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을 때 이 녀석을 외적하는 걸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상당히 내적보다는 조금은 복잡하죠. 내적은 쉬웠는데, 그쵸? 그래서 두 벡터를 자 외적을 하라 그러면 행렬식을 쓰는 게 제일 편리해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그냥 공식처럼 기억하면 돼요. 뭐 복잡해 보이지만 자 제시해주는 방법대로 여러분들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IJK 모두가 있죠. 그럴 때 맨 앞에 첫째 줄에 IJK라고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양쪽에 짝다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A면 A부터 AX 성분, AY 성분, 그쵸? A의 Z 성분을 써주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B를 아래쪽에 B의 X, Y, Z 성분을 각각 이렇게 써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걸 계산하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사실 조금 헷갈려요. 이게 원칙이고 행렬식에서 원칙이지만 이걸 약간 변형을 해서 뭐냐면 이렇게 쓰는 건 맞대. 요 앞에 있는 한 줄만 하나를 여기다 더 쓸 거예요. I, AX, 이쪽에 BX, 그쵸? I, AX, BX 한 줄만 더 써서 만들어 보자고. 왜? 얘보다는 조금 더 편리해요. 자, 갑시다. 자, 그렇게 말고 즉 이렇게 하자는 거지. IJK 하고요. X, Y, Z 성분 이렇게 또 B의 X, Y, Z 성분을 쓰되 한 번만 더 요 녀석에다가 한 번만 더 이쪽에다 이렇게 써주자 그 얘기야. 그렇죠? 이렇게 써줘. 그리고 절대값 기호처럼 이렇게 하고요. 그때 우리가 최종 결과는 먼저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more I 플러스 more J 플러스 more K 이런 형태로 역시 표현이 돼야 돼요. 응? 그래서 먼저 이 I가 나오도록 하는 이 값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할 때에는 이 I줄 이 녀석은 제외하고요. 옆에 있는 이 두 녀석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두 녀석. 응? 이 줄은 제외하고 이 두 녀석 이건 자기 자신이니까 놔두고요. 그렇게 한 뒤에 얘랑 곱해서 써줘요. 그러니까 AY, BZ가 되겠지. 그리고 얘랑 곱할 때에는 얘는 더하고 얘는 빼줘요. 얘는 빼줘. 그래서 얘는 빼기 AZ, BY. 그럼 끝난 거야. 응? 자, 갑니다. 이번에는 이 J 성분을 우리가 구할 때에는 자, 이거 이제 또 지우고 리셋을 한 상황에서 J 성분을 구할 때에는 이 J는 아무튼 무시하는 거야. 무시해. 응? 그리고 이쪽 오른쪽 옆에 있는 그렇죠? 이 두 개짜리 이 두 녀석을 또 가지고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랑 곱할 때는 더하고 얘랑 곱할 때는 빼고 그러니까 얘는 AZBX 곱하고요. 자, 얘 곱해서는 뺀다고 마이너스 뭐라고요? AX BZ가 되는 거지. BZ 이러면 끝. 자, 마지막 이제 K 성분만 우리가 한번 구해봅니다. K 성분만 한번 구해보면 자, 여기 리셋 하나 시켜주고요. 자, K 성분을 구하라 그러면 요거 제외하고 아무튼 제외하고 두 개짜리 요 녀석을 이용하면 되겠네. 붙어있는 두 개짜리 그치? 이건 하나짜리니까 빼고 붙어있는 두 개짜리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역시 더하고 똑같아. 이렇게 할 때 빼면 돼요. 그러니까 얘랑 곱할 때는 AX, BY 그쵸? 그 다음에 얘랑 곱할 때는 뺀다 그 얘기야. AY, BX 이러면 이 녀석의 외적이 끝났다 그 얘기예요. 자, 이 부분 반복해서 한번 다시 뒤로 돌려서 또 봐주시고 우리 얘를 한번 더 풀어봅시다. 응? 풀어봅시다. 얘를 보는 게 더 나으니까. 자, 얘를 한번 봅시다. 지금 A 벡터가 이렇게 생겼고 B 벡터가 이럴 때 그 녀석의 이제 외적을 한번 구해봅시다. 외적을 구하면 자, 어떻게 하자고요? 자, 이쪽에다 해볼게. 자, 여기다 쓸까요? 이렇게 먼저 I, J, K 이렇게 쓰고 A면 반드시 A부터 써야 돼요. 3, 4, 5 이렇게 써줘. 그 다음은 B의 성분인 2, 마이너스 3, 4 이렇게 쓰고 그으려고 봤는데 어떻게 하는 게 편하다고? 이 녀석을 한 번 더 써주자고. I 한 번 더 써주고 3이 한 번 더 써주자 그 얘기야.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편하다 그 얘기야. 그런 뒤에 자 갑니다. 이 녀석의 결과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more I 플러스 more J 플러스 more K 이런 형태로 나와야 되고 그치? 자 그럴 때 요 I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자 i는 요 줄 빼자고 그랬죠. 요 줄 샥 빼고 요거 빼고 바로 그 옆에 있는 여기 두 개짜리 요 두 녀석을 이용해서 얘랑 곱할 때는 더하고 그러니까 16 있죠. 그 다음에 얘랑 곱할 때는 빼야 돼. 근데 봤더니 요거 마이너스 15니까 빼면 플러스 15가 되죠. 끝이에요. 자 그런 뒤에 이번에는 자 이제 제2성분 구할 때는 자 리셋 하고요. 리셋. 자 제2성분 요 녀석은 제외하고 역시 두 개짜리인 요 사각형을 이용하는 거지. 그치? 요 녀석을 가지고 얘랑 얘랑 곱할 때는 더하고 얘랑 얘랑 곱할 때는 빼고 자 얼마? 10이죠. 10. 그리고 여기가 12니까 오호 빼기 12. 그러면 끝. 자 그러면 끝입니다. 자 다시 이제 요 녀석을 리셋을 하고요. 요거 리셋을 하고 이번에는 자 K 갑니다. 그럼 요 줄은 제외하고 두 개짜리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얘랑 얘랑 곱할 때는 더하고 얘랑 얘랑 곱할 때는 빼자 그 얘기죠. 자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9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9라고 해야지. 그 다음에 얘는 8이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해주면 끝.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 자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31이죠. 31i 플러스 이 녀석은 마이너스 2죠.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한 번에 씁시다. 이 녀석은 마이너스 2j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7 있죠. 마이너스 17k. 이러면 요 두 벡터에 지금 우리가 외적을 한 벡터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그 얘기.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이 원칙만 딱 기억하고 두 벡터의 외적 구하라 그러면 바로바로 이제 구할 수 있어야지. 반복해서 혹시 봐주시고요. 이러면 이런 계산은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역시 어떤 두 벡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두 벡터가 어떤 평행사변형의 두 변을 표시하는 벡터일 때 이 평행사변형의 면적을 구하라.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평행사변형의 면적은 바로 두 벡터를 외적을 한 뒤에 그 녀석의 크기가 바로 그랬죠? 여기에서 두 벡터의 외적을 한 뒤에 그 녀석의 크기에 해당되는 요 값이 바로 면적이었다 그랬었지.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외적을 구해버려서 그 외적을 구한 벡터를 가지고 크기를 구하면 되죠. 자 가봅니다. 외적 자 A 크로스 B 한번 갑니다.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이렇게 긋고 I, J, K 쓰고 10, 마이너스 10, 5를 쓰고요. 여기는 4, 마이너스 2, 5를 역시 쓰는 거죠. 그리고 한 번만 얘를 더 써달라고 그랬지. 한 번만 더 써줘. 이렇게 쭉 써줬어요. 끝. 그런 뒤에 이 녀석을 자 우리가 구해보면 얘는 모i가 됩니까? 모i. 그러면 이 줄을 제외하고 요 두 녀석 이 줄을 제외하고 i 쪽은 제외하고 여기 두 개를 쓰자고 그랬죠. 그러면 마이너스 50에 마이너스 10이니까 여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0이 되죠. 그 다음에 끝났어요. 자 j로 갑니다. j도 자 이 녀석을 재활용 처음이니까 지우고 할게요. 자 이 녀석을 자 이제 j 구하려면 얘를 무시하고 두 개짜리 있는 요 사각형을 쓴다는 얘기지. 얘랑 얘랑 20 얘랑 얘랑 50이니까 마이너스 50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이번에는 K 구할 때 어떻게 하자? 이거 재활용을 위해서 자 K 요 녀석은 제외하고 두 개짜리 사각형 요 녀석을 지금 쓰자는 거죠.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0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40인데 거기 마이너스 해주니까 플러스 40K 이러면 되고요. 결국 얘는 40i에 여기는 마이너스 30j에 여기는 플러스 20k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벡터를 우리가 이렇게 기본 벡터를 써서 다 표현을 했고 결국 이 녀석의 이제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두 벡터의 크로스를 한 것의 크기는 이 벡터의 크기를 구해주면 되니까 뭡니까? 루트식만 써볼게요. 40의 제곱 플러스 그렇죠? 마이너스 30 제곱해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을 제곱해도 이렇게 되겠지. 이게 바로 최종 답이죠. 이거는 알겠지? 이게 바로 평행사변형의 면적을 뜻하는 식이 된다 그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번 강의는 내적과 외적에 대해서 자, 쭉 살펴봤고요. 자 어렵지 않은 계산이니까 뭐 몇 번 연습해 보시면 느낌이 오죠. 그렇지? 자 다음 강의에서 이제 벡터의 미분으로 이제 또 들어가 봅니다.